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장 종료되고 나서 제가 방송을 코멘트를 하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오후에 일이 생겨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일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그때부터 1시부터죠.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2시에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쪽쪽쪽쪽 밀려가지고 장 종료는 5,480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을 먼저 조금 보고요. 코멘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수급이 19.41% 정도 들어오면서 전체 10거래일 지금 평균 회전율이 이제 5%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냐 그러면요. 6월 18일부터 정도에서 한 16거래일이죠. 16거래일이 꾸준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안 지금 수급이 들어온 동안 지금 상승률은요 크질 않습니다. 3개월 변동폭이 지금 15% 정도가 되는데 월간 변동폭이 14.76입니다. 그래서 지금 16거래일 동안 상승한 게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변동폭은 2.43% 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간 변동폭은 네,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가 조금 망쳐놨죠. 그죠?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요, 짜증이 지금 폭발할 만도 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금요일날 장 종가가, 한 5,800원 정도의 마무리를 쳐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물론 1위지시만 꺼진 게 아니라 진단키트들이 다 꺼졌습니다. 진단키트들이 다 빠져가지고 마무리를 쳤는데, 그럼 진단키트가 재료가 소멸이 됐느냐? 그렇지가 않죠. 아직 재료는 살아있죠. 재료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수급 상태만 보더라도요, 아직 파동도 지금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분명히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DGC가 진단키트에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랩지도 막 22%씩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ED는 뭐 그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진단키트로서의. 물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에크몰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상승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오버슈팅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이제 내적 갈등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죠? 존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내가지고 존버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손절이냐 존버냐 둘 중에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추매냐. 단순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솟구쳐.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팔아야 될지 반 팔아야 될지 어느 정도를 팔아야 될지 그런 것들도 뭐 갈등이 생길 거고요.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런 갈등을 할 만한 구간입니다. 이게 만약에 꺼진다라고 하면요. 그런 갈등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들이 충분히 지금 이제 저는 4차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랠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DGC 같은 경우에는 매물벽이 여기가 허공이다. 그래서 충분히 밀고 갈 수가 있다. 아무래도 단타 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물려도 크게 고민이 안 될 종목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뭐 진단키트들 상승분 큰 것보다는 이런 EDGC 종목으로 돈이 유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슈팅이 나올 텐데 이제 걸림돌은 뭐냐? 이 외인들이에요. 그죠? 4월 달부터 외인들이 보유 지분을 굉장히 높여 놨습니다. 4월 달에 이때 여기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얘네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지분율을 높여놨어요. 얘네들이 진단 키트 때문에
매집을 했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이때는 4차 유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진단 키트 매집해야지 하고 1.2GC를 사진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뭐가 있었죠? 1.2GC 같은 경우에는 액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가 상용화가 됐죠. 이 상용화가 됐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제 작년에 우리가 1.2GC를 투자를 할 때는요, 액금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될까? 의료계에서 도입을 할까?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엄청난 벽이 하나 또 있어요. 보험회사죠. 이 보험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암을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암을 확진을 받으면요, 그게 확진을 받는 게 조직생금입니다. 조직생금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액체생금이 이게 뭐 조기 진단이 되고 이게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빈도수가 너무 잦아진다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액금 도입을 쌍수를 들고 막을 수도 있어요. 로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너무 담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 길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상용화가 됐다는 얘기죠. 온코캐치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상용화가 됐다는 거는요, 이제는 액금은 가시화, 이제 시야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4차 유행이 오면서 키트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지금 물량 조절을 해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승 부분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왜? 비중이 10%나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얘네들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죠? 우리 1.2GC 주주님들 모두 성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솔직한 바람이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성투가 돼야지 저도 성투가 되는 거고요. 저는 제2의 인생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굴곡지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요, 볼 꼴 못 볼 꼴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꼬라지들 볼 때마다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1.2GC는 유달리 조금 덧보잡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언제 제가 던지고 싶었냐 그러면요, 전환사채를 공모로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던지고 싶었어요. 600억이란 돈을, 이거 일반 투자자들한테 발행을 해? 얼마나 투자받을 곳이 없었으면 돈은 필요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이거를 공모를 할 생각을 하지? 이거 왜 그러지? 여기에 또 베이스가 뭐가 깔려요? 기관 투자자들이 전혀 1.2GC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던져야 되나? 지금에 와서 이제 손절하자고 던지자라고 하면 이거 우리 방에 계신 분들한테 민폐 주는 게 되는 것이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액체 생금이라는 미래 산업이 나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 때문에 참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던졌어요. 그때 이 덧보잡이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죠. 또 하나가 또 있죠. 어떤 거 있죠? 그 솔젠트 경험 분쟁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저는 솔직히 뭐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대표이사 임직원들 해임권에 대해서 뭐 보상 규정, 그거 50억, 그거 뭐 말도 안 돼.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또 언급을 조금 해드리면요. 지금 우호지분이 1.2GC 같은 경우에는 우호지분이 30%예요. 30%. 경영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임원들의 우호지분이 30%예요. 여기에는 8.2%의 이옥철 회장 지분이 있죠. 이옥철 회장님 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유회수가 끝났고요. 이제 이 부분 상속분 이거 지금 신고 지금 뭐 연부연납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지금 끝났고 요 물량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지금 물량이 지금
블록딜로 뭐 넘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빠져버리면요 22% 돼버려요, 우지분이. 그럼 경영권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50억이란 돈이 이거를 만약에 넘기게 되면 우지분 22%밖에 안 되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지키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으로 이 정관을 변경을 하는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누구든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뭐 그래서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고요. 본인들 의지대로, 본인들 주관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던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존버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후자입니다. 이민섭 대표님의 전문성을 믿고요. 그리고 신상철 대표님이 영업활동, 대외활동 잘 해주셔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좀 당황은 스러워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회사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DGC 포에버.